금수상관격, 조우격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금수상관인데 이제 조우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자, 이 사주는 인월인데 경자일주예요. 경자일주인데 자수가 천간에 떴네요. 그러니까 아직 2월이면 가끔 햇살이 날 때 너무 따뜻하고 좋고요. 버드나무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눈이 맺혔어요. 눈이.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눈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솜털 있죠? 솜털처럼 이렇게 몽글몽글몽글몽글하게 솜털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렇게 천간의 수가 뜨면 어때요? 2월인데 그거 너무 추워요. 오히려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처럼 굉장히 춥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우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면에 오화가 있고 이 오화가 임오로 이렇게 자합하죠. 오화는 천간의 정화니까 정임합해서 잡죠. 두 개나 뜬 임수 중에 하나를 잡았어요 라고 하는 공이 있고 또 하나의 공은 인오가 이렇게 회국하네요. 인오술 회국해서 허신 허자 술자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화국을 만들었어요. 이거 좋죠. 이렇게 화국을 만들어서 자칫 인월에 목화가 강해야 되는데 금수가 너무 강해져 있는 사주를 중화를 시켜줬어요.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도록. 그래서 좋아진 사주예요. 그런데다가 요 사주는, 자, 그러면 요 사주는 언제가 좋아요? 라고 보면, 이렇게 인오 회국해서 화의 기운이 실질적으로는 되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언제 빛이 나요? 천간으로 병화가 올 때, 대운에서. 그러면 항상 대운에서 이렇게 지지가 할 일을 자기가 알려면 천간으로 이렇게 떴을 때 자기가 할 일을 알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오는 해 또는 정화가 오는 해가 되면 아주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때는 신자진인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자가 아니고 신이네요. 신운이 이렇게 오면 수국을 완전하게 이루죠. 이때는 좋지 않겠죠? 그냥 봐도. 자, 일단 명리호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경일주가 입춘절에 생해서 시상에 경금 비견이 있고 진시가 생한이 태약이 아니다. 얘가 이제 지지에 뿌리가 없는데 토생금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사주의 전국이 금수 성다하여 한기가 극심한 중에 사주가 전체적으로 금수가 많아서 너무 차가운데 그 중에 인호가 화국을 해서 운기를 만드니까 좋다. 또 초년에 목운이어서 길하고 가정도 좋고 어쨌든 근데 초년운을 보면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초년운이 좋죠. 집안이 그래도 괜찮았다. 먹고 살만했다. 부가 생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년운이 길한 상태다 보니 가정도 요족했고 학업도 뭐 잘 나갔고 그리고 30세부터 공장을 경영해서 순조로웠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사병오미 오정미 무운까지 쭉 사운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달려서 여기까지 좋았다는 얘기예요. 6, 16, 26, 36, 46, 56 대운의 요 시기니까 아마도 한 50세 정도까지는 괜찮았다. 여기 가면 이제 한 60 정도 되겠죠? 요때쯤 됐을 때부터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까지 성공해서 성공이 불수하겠다, 작지 않겠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까지 성공이 작지 않다. 사업을 해서 공장을 경영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병술생 여자와 혼인했대요. 이 사람은 혼인을 정말 잘한 것 같으네요. 혼인하여 생남하였으니 가문이 창성하나 신우는 기신이 되는 금수가 성하여 길신인 화가 상함으로 불길하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분은 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병술생 여자랑 결혼했다네요. 정말 결혼을 잘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사주는
인월에 병화가 필요한데 병화는 없고 천간에 임수 경금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습해요. 그런데 지지에서 다행히 인호 회국하고 있어서 좋다. 그리고 대운도 목화로 흘러서 좋았다.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나갔다. 그 후에 내가 사업을 해서도 돈을 쭉 화운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군에서 화운으로 넘어가는 식의 돈을 많이 벌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병술생 부인과 결혼을 해서 더 잘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정말 필요한 건 병화의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옷을 회복하고 있지만 천간에 병화를 띄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간에 띄우고 있는 병화가 내 부인으로 왔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우자를 정할 때 보면 삼합일허를 배우자로 정하는 법이 있어요. 어, 배우자 궁에 있는 글자가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삼합이 있는 경우에 하나 빠진 글자가 배우자로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호가 있으면 이상하게 친구 중에 개띠가 많아. 이렇게 돼요. 재미있게도 또 개고기를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개띠 여자를 보면 끌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인생이 개띠가 4살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뱀이 갑신 1살 차이나 2살 차이나 그다음에 을류면 3살 차이가 나겠네요. 그다음에 병술이면 4살 차이가 나겠죠. 그죠? 이모생이 해서 1살, 2살, 3살, 4살 차이가 나는 병술생을 보면 수에 오면 땡겨요. 생을 만나면 큰일이에요. 이 삼합이 하나 비어 있을 때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삼합이 돼 있을 때만 땡기는 게 아니고요. 형이 있을 때도 땡겨요, 사실은.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저기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사형이 있다, 사주에. 인사형이 있다 그러면 이 인사형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뭐 해년이 왔어요. 그럼 인사형이 있는 사람이 해년이 오면 우리는 사회충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신해. 이렇게 4개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신에 해당하는 기운을 당긴다. 뭐 성씨로는 신씨의 성인 사람을 당긴다. 또는 원숭이띠도 되죠. 요런 물상이에요. 요런 형태를 나타내는 원숭이띠를 땡긴다. 이런 거예요. 온순이에요. 이런 사람이. 인성이 있는 사람이 힘이 왔어요. 그러면 원숭이띠에 해당하거나 신씨거나 어쨌든 이런 신과 관련된 물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다 나한테.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귀인일까요? 빵 아니죠. 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예시의 사주처럼 인오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 인오가 빠진 술이 빠져 있을 때 술에 해당하는 글자, 즉 개띠 여자가 나의 부인으로 오면 브라보 되게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삼합 1호로 배우자를 삼는데 하필이면 천간에 병화를 올리고 있는 여자니까 나한텐 정말 귀인이죠. 결혼하고 나서 정말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거라면 지금 인사신해처럼 이렇게 형이 있는 경우에 형이 있을 때는요. 이 형을 또 완성하기 위해서 빠진 한 글자를 잡아당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기는데 얘는 잡아당겨서 뭐 한다? 결국은 나한테 와서 나 되게 잘해주면서 알고 봤더니 사기꾼이었어. 또는 나한테 되게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투자하라고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배꼽 친구야. 그런데 투자하라고 막 권해서 얘 말 듣고 투자해서 얘 완전 박살났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한테 형을 먹이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급하게 일확천금을 노리든 급하게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어떤 기운으로 작용을 해서 나를 형을 먹여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만들어서 어쨌든 곤란한 일을 만들거나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사형, 뭐 사신형 이런 형들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이 있죠. 대개의 경우는 생지가 일으키는 형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서두르거나 하다가 일을 그르친다거나 뭐 하는 걸로
풀이를 많이 하죠. 또는 교통사고라든가 갑작스럽게 다친다든가 이런 걸로 많이 풀이를 해요. 그 수레바퀴가 빠지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달리다가 수레바퀴가 빠지는 일, 하는 단계에서 이제 달리려고 이랴 하는데 바퀴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발생한다. 누구 때문에? 내가 끌어들인 신 때문에 또는 내가 신 씨의 말을 들어서 뭐 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요. 요 기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나중 문제고요. 우선 일단은 요거는 이제 형이 불러들이는 기운의 작용은 나중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인호술 삼합이 있을 때 삼합 일허로 한 가지 비어 있는 글자, 허자로 있는 이 글자를 배우자로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개띠를 만났어요. 그런데 개띠가 천간에 병화를 달고 있는 개띠예요. 빨간 개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에 있는 화 기운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있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해서 이 여자는 맨날 내 옆에서 자는 여자잖아요. 병술 기운이 암암리에 나한테 계속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더 잘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 6, 16, 16, 36, 46, 56, 56이었죠. 요 무렵이 되면 이 사람은 축도 있네요. 요 수국이 되는 요 운이 왔을 때 특히나 여기 신이 왔을 때 다행인 건 천간엔 무토가 왔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지지에 신이 왔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 수가 강해지면 안 된다. 이사주는 수가 이미 강하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역행하고 있는데 지지에서 완전한 수국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운이 오면 좋지 않습니다. 이때 조금 건강이나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주에서는 인호 회곡함으로 해서 음양이 균형을 기가 막히게 이루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삼합에서 빠진 한 글자를 배우자로 취함으로 해서 운이 더 좋아졌다. 세 번째, 이 사주에서 정말 운이 좋을 때는 대운에서 인호 화국을 이룬 이 글자가 천간으로 올 때가 좋다. 왜? 지지는 천간을 보고 자신의 할 일을 알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별표 땡 3개 치세요. 자, 지지에 막 좋은 게 잔뜩 있어요. 그런데 지지는 사주는 뭐 한 거죠? 사주는 정한 거예요. 항상 고요해요. 아무 짓도 안 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주는. 사주에 인신충 있는데요. 저 맨날 충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요. 그 자체로. 그런데 운에서 와서 건들 때마다 그게 같은 글자 복음으로 오든 또는 뭐 반음으로 오든 충하든 형하든 이러한 어떤 기운들이 와서 건들 때마다 그때그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제대로 남들에게 보여지게 드러나는 거는 천간으로 올 때예요. 지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 사주 좋네요 라고 말을 하지만 환경이 좋아 이런 뜻이에요. 좋은 환경이네요. 그죠? 인호가 회국을 했으니까 집안이 좋아요. 이 사람 기본적으로 집안이 좋다. 아버지 대와 할아버지 대가 어쨌든 날 따뜻하게 봄답게 해주고 있으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기에도 그렇게 나오죠. 가정이 요족했다 이렇게 나오죠. 집안 좋았고 자라서 내가 성장하는 동안 환경이나 이런 게 다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뿐이지 얘가 뭘 어쨌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아서 뭘 일으켰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얘가 그냥 좋았네가 할 일을 할 때는 천간으로 올 때, 즉 천간에 딱 드러나면 그제서 얘가 할 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는 천간을 보고 자신의 할 일을 안다.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수가 이렇게 임수로 천간에 두 개가 드러나 있으니까 얘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죠. 그런데 자, 진토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진토는 그럼 언제 천간에 진중에 있는 을, 개, 무는요. 그냥 정한 상태로 있어요. 나 있어. 이렇게 있어요. 존재감이 있는지도 몰라. 있어. 이런 상태로 있는데 천간에 을년이 오면 얘는 그때 드디어 나야, 나야, 나라고 할 일을 해요. 얘가 뭐죠? 돈이죠. 경금 입장에서 보면 대성이죠.
재성과 나 합하겠어라고 하면서 경금이 동해요. 이 사람 아마 이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동한다. 누가? 재성이. 그런데 이 재성이 나랑 합하는 재성이야. 갑이 온 게 아니고 을이 왔죠. 그러면 나도 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천간을 봐야지 천간에 드러나야 할 일을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다? 천간에 오면 동한다. 이것도 되는 거죠. 우리는 지지에서 오는 것만 자꾸 동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있는 글자들 중에 지지에 있는 글자들 뭐 오화가 왔어요. 그러면 미토가 와도 오미합하니까 동해요. 뭐 같은 인이 와도 동해요.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동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제대로 지지에 있는 기운이 용하고 작동하는 시기다.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 그래서 천간에 와야지, 천간에 해당하는 글자가 와야지 지지가 할 일을 알고 합니다. 자, 다음 사주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 더 보면 이 사주는 어쨌든 집안이 좋네요. 마누라복도 있어서 병술생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모궁에 있는 인목은 편제죠. 편제니까 아버지네요. 인목 아버지 인은 천간에서의 갑이죠. 이 갑이 합하는 건 기토죠. 기토가 엄마겠네요. 엄마는 오중에 기토가 있죠. 이사주는 부모복도 좋네요. 조상복도 있고 부모복도 있고 다 좋네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사주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우리가 살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나요? 운명 못 바꾸죠?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팔자는 고칠 수 있어요. 팔자를 고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팔자를 고친다 이런 말 들어보시는데요. 팔자는 고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음, 실제로 보면 물론 그 혼인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주의 그 기운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한계가 있겠죠. 어쨌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떤 그 논문에 보니까 운명론에 관한 이제 논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자유의지는 있다. 이렇게 어, 그 주장하는 제가 이제 논문을 봤어요. 운명론에 관한 논문인데. 자, 어쨌든 삶은 운명인데 그 내가 예를 들면 무슨 대학을 가는데 공학을 공부하기로 해서 서울대 공학부에 입학을 하겠어라고 입학을 했어요. 이렇게 선택까지 하는 것조차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학부로 가서 거기서 내가 어느 과목을 듣느냐에 관한 것들은 나의 자유의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재밌게 읽었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혼인할 때 내 배우자가 누구로 오느냐도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할 때 누가 오느냐에서 병술생이 올지 갑신생이 올지는 잘 모르는 거죠. 나름의 사연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병술생이 왔을 때 운명과 갑신생이 왔을 때 운명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사실 그,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 외에는 완전히 바뀔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죠? 물론 공부를 굉장히 잘해. 근데 공부 잘하는 것도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사주만 봐도 우리는 얘 공부 잘해요. 얘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질 거예요. 최소한 대기업 이사까지는 갈 거예요. 이거 사주 보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배우자 궁이 되게 좋아요. 이러면 변수로 조금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배우자를 잘 찾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그나마 더 좋은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사주를 하나하나 풀어볼까요?